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정환입니다. 저는 올해 74살 의사로서만 50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장기 속을 들여다봤고 참 많은 위장과 간, 대장과 췌장을 제 손으로 진단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밥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나이 들수록 입맛 없다고 아침 거르고 배고프면 밤에라도 먹고 자야지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영양분이 아닌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야간 식사가 암세포를 자극하고 몸속 염증을 키우며 위장기관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2살 박영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사위가 운영하는 마트의 야간 정리를 도우며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뀐 분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 점심은 대충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고 저녁은 마트 일 끝나고 밤 10시, 11시가 넘어야 드시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 시간엔 시장통에 남은 음식이나 즉석 식품이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편의점에서 김밥과 컵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새벽에 자니까 괜찮아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일하는 게 어디예요? 하며 웃으시던 박 어르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속이 더부룩하며 식사 후 명치 부근이 뻐근한 느낌,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윗배가 은근히 당기고 변이 자주 묽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미루고 미루시다가 6개월 만에 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 상승, 위 내시경에서는 위축성 위염 소견, 대장 내시경에선 작은 선종성 용종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름진 걸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제가 그 어르신께 드린 답은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장기들이 일을 하고 쉽니다. 위장은 낮 동안 음식물을 받고 밤엔 휴식과 재생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꾸로 밤늦게 음식을 넣으면 그 모든 장기들이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되는 겁니다. 밤늦게 섭취된 음식은 대사되지 않고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우며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늘고 세포 변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바로 암세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장기 건강, 면역력, 그리고 암의 위험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식사 습관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잘 먹는데 왜 피곤하지? 배는 부른데 속이 더부룩하지?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식사 시계를 다시 맞춰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식사 시간이 암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 위험한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묻습니다. 하루 3끼 언제 드시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그분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위험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에 맞춘 정밀한 생물학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햇빛에 반응하여 호르몬을 조절하고 장기의 활동 시간을 조율합니다. 간, 췌장, 위장, 대장은 낮 동안 소화와 대사, 해독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밤이 되면 정비와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밤 10시, 11시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쉬고 있던 위장은 다시 일어나야 하고
간은 해독 대신 소화에 자원을 써야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의 회복은 미뤄지고 혈당은 늦은 시간까지 올라가 있으며 체내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개의 세포 돌연변이를 경험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면역세포가 제거하지만 밤늦게 혈당과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면역 작용이 약해지고 그 돌연변이 세포가 살아남아 암세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게 진료를 받으셨던 서울 은평구의 이춘복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4 독거노인이시고 주로 TV 시청 후 밤 10시쯤 라면, 밥, 고추장, 계란 프라이로 혼밥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밤에 밥 먹고 국물 한 그릇 마시는 그때예요. 딱 그때 배가 고프거든요. 그렇게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셨고 그동안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며 가끔 이유 없이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조기 위암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 후 예후는 좋으셨지만 이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밤에 먹는 그 밥 한 끼가 나한텐 위로였는데 그게 암을 키운 거라니 왜 아무도 그 말을 진작 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먹는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밤늦은 식사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장기의 회복 능력과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야식을 먹어도 밤새 회복될 수 있지만 노인의 몸은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리고 회복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손상들이 곧 질병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식은 대개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인스턴트식 위주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 증가, 혈당 스파이크, 지속적인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며 이 역시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드셨습니까? 그 시간 당신의 위장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자고 해가 뜨면 깨어나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이 흔들릴 때 몸은 언젠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잘하는 것이 곧 몸을 지키는 첫 번째 약입니다. 다음으로 왜 아침을 거르면 더 위험한지, 그리고 늦은 아침 식사가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한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76 이봉래 어르신은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 라고 하시며 커피 한 잔만 겨우 넘기고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은퇴 후에도 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늦은 아침과 늦은 점심 그리고 밤늦은 야식 이 세 끼가 이어지며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잦은 소화 불량과 입 냄새, 살 빠지는 것도 없이 몸이 묘하게 무겁다는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당화 혈색소가 높게 나오며 위 점막의 위축과 장상 피화생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게 되셨고 그제서야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봉래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 먹는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냥 위장약이나 하나 주세요.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식사 시간을 고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뜰 때 깨어나고 그 시간에 맞춰 위, 간, 췌장도 일어나는데 식사를 하지 않으면 췌장은 공복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분비하고 혈당은 예민하게 요동치며 위는 스스로를 소화하려는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침을 거르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첫째,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장기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둘째, 아침을 거른 상태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잠자던 세포를 갑자기 깨우는 것과 같죠. 인슐린은 갑자기 많이 분비되며 췌장에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셋째, 간은 밤 동안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면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과도하게 꺼내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간 기능이 쉽게 피로해지며 결국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장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자극이 들어와야 배변 활동이 원활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장은 일어나지 못하고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게 되며 장 점막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며 그 면역력의 틈 사이로 돌연변이 세포, 즉 암세포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복래 어르신은 식사 시간을 고친 지 한 달 후 속쓰림과 입 냄새가 사라지고 변도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며 얼굴색이 한층 맑아졌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루가 덜 피곤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을 먹는다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체 시계에 정확한 신호를 주는 첫 번째 알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을 거르는 습관 있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나 혈당이 요동친다면 그 원인을 단순히 음식 종류에서 찾지 마시고 식사 시간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는 제 시간에 맞춘 첫 끼로 시작됩니다. 그 한 끼가 당신의 장기를 살리고 면역을 깨우며 암세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식사는 정시에 하시는데도 문제가 생긴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9의 김도연 어르신은 늘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주변에 귀감이 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먹지요. TV도 안 보고 항상 식사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참 잘하고 계시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검진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위 점막의 약한 출혈 흔적, 췌장 효소 수치 상승, 그리고 대장 속 만성 염증성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 먹었나요? 이 질문에 저는 다시 식사 시간 자체를 물었습니다. 혹시 밤에 자주 깨시진 않나요? 아니면 식사 후 얼마 만에 주무시나요? 어르신은 밥 먹고 바로 누워요. 예전엔 식곤증 때문에 잠깐 누웠는데 이젠 아예 저녁 먹고 7시 반쯤부터 눕죠. 뉴스보다 잠이 들고 새벽에 깨서 한두 시간 깨 있다가 다시 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어르신의 문제는 식사 후 활동이 부족하고 소화 과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면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더라도 그 이후의 습관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식사 직후 바로 눕게 되면 위에서 소화 중인 음식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도 관략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오고 이는 만성적인 식도염이나 식도암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후 활동 없이 눕거나 앉아만 있으면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혈당은 더 오래 높은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혈관은 손상되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늘며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장은 식사 이후에 연동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고 영양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심한 경우엔 장내 가스와 염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장내 유익균은 줄고 나쁜 균, 즉 부패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을 자극해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축적되면 결국 암을 유발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이후 식사 후 30분간은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도록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2달 후 찾아오셨을 땐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얼굴색이 밝아지고 속이 편하고 야간에 자주 깨던 잠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죠. 뭘 특별히 먹은 것도 아닌데 시간만 바꿨는데 몸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군요.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기분이에요. 정말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노년기에는 몸을 괴롭히는 게 음식의 종류보다 습관에서 오는 작은 반복입니다.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먹는 습관, 식사 시간을 매번 바꾸는 습관, 이 작은 틈들이 서서히 우리 몸의 회복력을 깎아내고 언젠가는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식사 후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혹시 먹고 나서 바로 누우시진 않습니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먹고 나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식사만 잘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향에서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짚어볼 이야기입니다. 경북 문경에 사는 78 이종만 어르신은 건강검진 결과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이었고 식사도 하루 3끼 잘 챙겨 드시며 규칙적인 산책까지 실천하시는 모범 노인이라 불릴 만한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갑작스럽게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보였지만 검사 결과 췌장 염증이 의심되었고 정밀 검진을 통해 췌장에 미세한 종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하나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꼭 6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오후 4시 반. 이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왜 저녁을 그렇게 이르게 드시냐고 여쭈었더니 잠은 일찍 자야 하니까요. 6시 반만 돼도 눈이 스르르 감겨요. 저녁을 더 늦게 먹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 저녁 이후 밤까지 긴 공복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밤 5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첫 끼를 먹는다면 무려 13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는 셈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졌다가 아침 식사 이후 급격히 올라가며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됩니다. 또한 이 긴 공복 시간 동안 간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자신의 기능을 소진하게 되고 췌장 역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밤새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조절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가게 됩니다. 게다가 밤 시간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같은 회복 호르몬도 공복 스트레스에 의해 억제되고 이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면 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며 돌연변이 세포 제거 능력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몸속 면역 시스템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정상 세포들이 점점 약해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용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종만 어르신의 경우 종양은 조기에 발견되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 시간 잘 지켰다고 늘 스스로를 칭찬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규칙적인 시간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리듬에 맞춘 적절한 간격과 회복의 여지를 주는 식사 패턴이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너무 늦은 식사도 문제지만 너무 이른 저녁 역시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자주 피곤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어지럼증, 손 떨림 등이 있다면 긴 공복에 의한 저혈당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몸은 하루 3끼가 각각의 의미 있는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은 장기를 깨우고 점심은 에너지를 공급하며 저녁은 회복을 도와야 하는데 이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지면 회복이 아닌 소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저녁 식사는 지나치게 빠르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일찍 먹고 나서 밤에 다시 허기를 채우기 위해 과자를 드시거나 우유, 빵, 라면 등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 모든 게 몸의 악순환을 돌게 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종만 어르신은 이후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반쯤으로 늦추고 필요시 소량의 두유나 견과류를 취침 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속도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몸이 원하던 리듬이었나 봐요. 우리는 자꾸 약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지만 사실 몸이 가장 원했던 건 단순한 생활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의 시작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식사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식사 간격과 속도 그리고 내용까지 전부가 뒤틀려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73 이인순 어르신은 평생 가게를 운영하시며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서 쉬시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바쁜 생활의 여파는 아직도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밥이 시간이 어딨어요. 가게 나가기 전에 한 숟갈. 점심은 손님 끊길 때쯤 후다닥. 저녁은 지쳐서 아무거나 입에 넣는 시기였죠.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먹어요.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대충. 이인순 어르신은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고 변이 묽었다가 굳었다가 들쭉날쭉했으며 밤엔 늘 다리가 무겁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을 해보니 장내 유익균 수치가 급감해 있었고 장 점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소장과 대장 사이 염증 반응이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식사 간격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불규칙하게 들어가는 음식들은 장기에 예측 불가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첫째, 위는 일정한 간격으로 산을 분비해 소화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산은 나왔는데 음식이 없고 그 산이 결국 위벽을 자극하면서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장은 연동운동이라는 천천히 밀어내는 작용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데 식사 간격이 들쭉날쭉하면 이 운동이 혼란에 빠지며 장내 가스가 늘고 장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인슐린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예측되며 분비되어야 하는데 식사 간격이 지나치게 길거나 갑자기 짧아지면 인슐린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상하고 노화가 빨라지며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끼가 문제없이 정해져 있더라도 너무 빠른 식사 속도는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넘기면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기 전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부패 과정이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장내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 점막의 세포 변형, 즉 장암의 초기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인순 어르신께는 식사 속도부터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한 숟갈 넣고는 최소한 10번 이상 씹으셔야 해요. TV는 끄고 음식에 집중해서 아침, 점심, 저녁 45시간 간격으로 꼭 챙겨 드세요. 또한 하루 3끼는 정해진 시간에 먹되 하나라도 건너뛰면 그 다음 끼니를 가볍게 하되 절대 폭식하지 말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2달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속이 편해졌어요. 똑같이 먹는데도 소화가 잘 되고 밤에 다리도 안 저려요. 그리고 신기하게 우울감이 줄었어요. 장과 뇌는 연결돼 있습니다.
장을 제 시간에 편안히 쉬게 해주면 면역이 올라가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도 더 잘 분비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위장병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매우 중요한 건강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3끼 어떤 간격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마음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그 식사의 방식이 당신의 장기를 지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 한 끼 한 끼가 암세포에 에너지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다해 한 끼를 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당신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에 대한 가장 따뜻한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밥 한 끼, 그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그 한 끼의 시간이 우리 몸의 리듬을 흔들고 암세포를 자라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총 6분의 어르신 사례를 통해 식사 시간과 암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첫째, 너무 늦은 시간의 식사는 위장과 간, 췌장에 과부하를 주며 세포 회복을 방해하고 결국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공복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호르몬과 혈당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식사 직후 바로 눕는 행동은 위산 역류를 유도하고 식도염과 장내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지나치게 이른 저녁은 장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발하여 간과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야식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식사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장은 혼란을 겪고 소화기관 전체가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소화하고 회복하고 면역합니다. 그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공복이 너무 길어지거나 회복할 틈 없이 반복된다면 몸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암세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언제 드시나요? 혹시 밤늦게 드시고 바로 주무시지는 않나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진 않나요? 그 한 끼가 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시간에 눈을 뜨고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쉬는 것, 그 당연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제게 진료실을 나서시며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건강이란 게 약 먹고 병원 다닌다고 생기는 줄 알았는데 밥만 잘 먹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맞습니다. 밥을 제 시간에 천천히 따뜻하게 먹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치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시간을 몸이 쉬는 시간과 연결지어 정해진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늦은 야식 대신, 조금 이른 저녁, 건너뛴 아침 대신 따뜻한 죽 한 숟갈, 그 작은 실천이 내 몸의 염증을 낮추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식사 시간은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건강을 지지해 주세요. 오늘도 몸을 아끼는 착한 한 끼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노우였습니다.